안녕하십니까. 달마을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4년 12월 23일 월요일입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에서 비롯된 그 광란의 전국이 이번 주에 극점에 이를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가 옳고 맞은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라나 안보나 민생이 큰 위협에 놓이게 됐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특히 주류 언론이 그 국정의 바른 길 제시보다는 정파적인 광란의 전국에 휩쓸려서 부하내동하는 바람에 사회적 쟁점 처리가 유튜브 언론보다 오히려 뒤처지는 그런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어 참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오늘의 논평은 그 소위 계엄을 빙자한 민주당의 정치 폭동 이거를 중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관위, 헌재 이런 헌법기관들이 냉정을 되찾아야 된다, 뭐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그 말씀의 순서는 뭐 첫째 민주당, 두 번째 선관위, 세 번째 헌재, 그 다음에 뭐 마지막에 우리 국민들에 대한 당부 사항이랄까요? 요런 내용을 덧붙였으면 합니다. 첫째, 그 민주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5번 주에 그 정치 일정을 보면 오늘 이후에 그 중대 사안이 연쇄적으로 지금 폭발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민주당의 그 지금까지의 의회 폭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한 뭐 세 가지 정도로 지금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23일 바로 오늘이죠. 야당 추천 헌재 재판관 인사청문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 내일에는 여당 추천 헌법재판관 청문회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국힘과 서로 지금 의견이 달라서 민주당 단독으로 또 이런 그 청문회를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이 그 헌법재판관 청문회는요, 그 이재명 대표 방탄 또는 국정 발목 잡기 이런 차원에서 헌재를 고의로 불구화 시켰죠. 그랬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이 돌출되는 바람에 부랴부랴 지금 헌재를 구인 체제로 현재 6인에서 9인으로 뭐 완성시킨다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그 야당에서 추천한 헌재 재판관이 과연 국가 이념에 그 충실한 분이 맞는 것인지, 또 이해 충돌의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지, 요 두 부분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한 권한 문제가 또 지금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여야가 어떤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결국
이 전국을 더 꼬이게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이 뭐 좀 더 심각하게 지금 말하자면 뭐 어떤 정치적 폭거라고요 할까요? 폭동이라 할까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내일까지, 그리고 24일까지 그 지난번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내란 특검법,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법을 그 특검법의 공포를 지금 급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제2 요구권 시한은 그러니까 거부권 시한은 내년 1일까지로 돼 있는데 8일 전에 당장 그 입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말하자면 비상조치를 하겠다. 쉽게 말해가지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 이런 쪽으로 지금 협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민주당은 지난 11일 날 그 입법화된, 이거는 뭐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한 그런 내용입니다. 내란 상설특검, 여기에 어떤 특별검사 임명을 지금 또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그 상설특검과 일반 특검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그 내란을 동시에 수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하자면 입법 과잉 또는 정치 과잉의 정치 공작 과잉의 어떤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만약 민주당 의도대로 된다면 이번 계엄에 대한 수사가 첫째 공수처, 둘째 경찰, 셋째 검찰, 넷째 상설특검, 다섯째 일반특검, 5갈래로 같은 사건을 수사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민주당이 계엄 국정조사 특위까지 지금 가동을 한다고 특위위원까지 그 말하자면 명단 제출을 한 상태인데, 이게 지금 수사가 5가지, 뭐 이 국정조사까지 하면 6가지인데 이게 결국은 어떤 우리 사회의 난국을 수습한다는 그런 목적보다는 민주당의 정치 선전선동에 주된 목적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저희 개인 생각으로는 지금까지의 특검들이 사실 어떤 특검이라는 그런 특수 목적을 달성했다기보다는 그 오히려 정쟁 도구로 악용되어 온 점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무슨 사건만 터지면 을에 특검부터 시작을 하는 그런 중독증에 빠져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국가를 위해서 굉장히 불행한 어떤 정치적인 그 타락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고 이번 그 특검 2가지 국회에서 통과시킨 특검,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은요, 2개 다가 조금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내란 특검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명칭 자체가 저는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돼요. 말하자면 금도를 잃은, 이게 어떤 뭐 법적 결정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거기에 내란이라는 특검을 붙여버리면 이미 그 내란 특검이라고 제목을 그렇게 달았는데, 특검이 해야 될 일은 내란을 입증한다 하는 그것밖에 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는 공정하고 차분한 어떤 특검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그 김건희 특검, 이거는 4번째죠. 이번 특검은 국민들의 지금
여론은 김건희 특검을 해야 된다는 게 압도적인 좀 다수 여론이긴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런 그 계엄 상황을 이용해서 수사 대상을 지난번에 2개 사항으로 국한을 했다가 이제 14개 항목으로 그걸 늘렸거든요. 이 말은 뭔가 김건희라는 이름을 빌려서 정부와 현재의 여당, 국힘당을 완전히 난도질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류 언론에서 그 김건희 특검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거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그 특검은 말하자면 우리 사회의 차분하고 안정되고 냉정한 어떤 법적 단죄를 지금 위한 특검이 아니라 정치 선전선동의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찬성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이런 특검을 14개 항목에 대한 특검을 민주당이 해야 된다고 주장한다면 저 개인의 생각으로는 그 민주당도 이재명과 민주당의 의회 농단 특검을 거의 같은 규모로 같은 기간 지금 170일로 되어 있습니다. 170일 같은 규모의 특검을 해야 그게 균형에 맞는 그런 정치적인 조치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가 또 하나 그 심각한 게 있는데요.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런 특검법을 거부하거나 또는 그 상설 특검 임명을 지체하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하면 지금 탄핵을 하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를 더욱더 공지로 몰아넣는 그런 조치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도 없고 대통령 권한 대행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저는 이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은 뭐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우선 헌법에 권한 대행을 탄핵해야 된다는 조건이 없고 그 탄핵에 대한 의결 정족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권한 대행이 탄핵당할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그 헌법 조항이 헌법이 그 제시하는 그 상식적인 가정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코 이런 한덕수 그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은 있어서는 안 될 국가적인 파괴 행위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민주당에 대한 이야기를 대충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에는 그 선관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관위가 최근 그 여야당의 현수막 그 사용 개시에 대해 가지고 유권 해석을 내린 것이 있는데 그 내란 공범이라는 민주당의 그 현수막은 사용해도 괜찮다는 그 해석을 했고요. 반면에 이재명은 안 된다라고 한 국힘의 현수막은 사용 불가 판정을 내렸어요. 근데 이게 우리 국민들이 누가 봐도 뭔가 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내란은 기정사실화 시키고 이재명을 다음 차기 대선의 후보자로 상정을 해서 이 사람에 대한 비판은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식의 판정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서도 지적이 된 바 있지만 선관위가 그동안 민주당 편향적인 그런 그 현수막 해석을 한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선관위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헌법기관이 아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요번에 이런 일까지 벌이게 되니까 그 선관위가 좀 당황을 해가지고 오늘은 그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주재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제의한다는 그런 지금 소식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더 문제가 심각한 거는요, 요번에 선관위에서 그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그런 입법을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국민들을 지금 경악시키고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또 국민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특히 그 유튜브 언론을 통해 지금 확인되고 있는 이야기들이 뭐냐 하면 전자개표기에 대한 부정이 이 광범한 어떤 여론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전자개표기가 4개국 이상에서 폭동을 일으키거나 또는 선거 부정의 어떤 이유가 돼 가지고 거기서 국가적인 무리가 빚어진 그런 사례들이 지금 여러 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 이것도 지금 심각한 상태고, 그 다음에 선관위의 서버가 말하자면 해킹에 너무 취약하다 또는 선거 조작에 너무 취약하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광범한 여론이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투개표 관리 부실이라든지 투표지 관리 부실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거듭 반복되고 있고 내부의 어떤 취업 비리 이런 것까지 드러나서 난리가 났는데도 선관위가 여기에 자신들의 투명성에 대한 재고를 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의문을 표시하는데 거기를 처벌한다는 이런 식의 대응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적반하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선거를 자신들이 뭔가 국민에게 대한 그 투명성을 밝혀줘야 되는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자기들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이 점을 악용해서 국민들을 오히려 겁박하는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인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선관위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상설기구로 선관위를 존재시켜야 될 이유는 없다. 이거는 임시기구로 존치하는 걸로서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전국 현안이 되고 있는 헌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6인 헌재가요, 지금 심각한 어떤 지금 다툼, 논쟁거리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래 헌재는 입법, 사법, 행정 3부가 3명씩에서 9인으로 구성된 헌재라야 이게 정상적인 심리가 가능하고 최소 7인 이상 있어야 심리가 가능하다는 게 헌재법 23조 또 38조의 어떤 강제 규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재가 요번에 심리 개시 결정을 너무 이르게 하고 또 대통령에 대한 서류 발송 이런 거를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오히려 지금 당황스러운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서류 수치를 거부하는 데 대한 뭐 말하자면 간주 송달 뭐 이런 식의 편법적인 조치를 뭐 하는 것을 지금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러나 저러나 이게 전부 다 불법적인 어떤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헌재가 너무 허술하게 이 심리 개시 결정을 했다. 그 다음에 심판 절차를 너무 서둘러서 일을 꼬이게 만들었다. 이런 평가를 해야 그게 좀 정당한 이야기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견으로는 심판을 보류하고 그 헌재의 그 3인 충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헌재가 기다리고 있었어야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헌재의 그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이번에 그 절차나 또 심리 개시 결정을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스스로 훼손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 헌재 결정에 대한 의구심을 그 촉발시킬 수도 있고, 또 그 윤 대통령의 그 수치 거부에 대한 어떤 다툼의 여지를 만들었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급한 일도 그걸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으면, 특히 대통령 탄핵이라 하는 심판에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반드시 이행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헌재의 심리 개시라든지 이런 거를 취소하고 그 재판관 선임이 충원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국힘이나 국민 뭐 여러분들에 대한 뭐 저의 소견을 이야기하자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어나고 있는 폭동 상황이죠. 이건 뭐 내란 상황이라 할 수도 있고 폭동 상황이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반추를 해보면요, 대통령 탄핵이 능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당장 대통령에 대한 불만,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불만 이런 게 일어날 수 있지만은 그거를 그 생각을 실천에 바로 옮기는 순간에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고 국가가 큰 불안을 초래하고 위험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대외 내외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잖아요. 아무리 대통령이 조금 부실하고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사람이라도 대통령이 있는 게 없는 것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낫다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혼란 상황이 연출되도록 만드는 거는 제가 볼 때 우리 국익에 너무나 큰 손실을 가져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혼돈의 소용돌이가 지금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있게 될 국익 손실, 이걸 누가 다 감당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이번 탄핵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거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보호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대란을 일으켰을 때 몇 번이나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면 탄핵을 당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야 될 그런 위기를 초래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어요. 하지만 나라의 안전과 국가의 이익을 생각했을 때는 탄핵보다는
하야가 훨씬 안정된 코스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필요 이상의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과 같은 이런 혁명 상황, 내란 상황 또는 폭동 상황이라면 우리가 다음 정권도 정당성 있는 정권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탄핵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성질대로 하기는 쉽지만은 거기에 부수되는 이 어려운 일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더 참았어야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국민들이요 그 명심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민주주의가 이게 결코 만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 제도인지를 잘 인식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그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어떤 고민 없이 민주주의를 누리기만 하는 그런 사회가 되면요 결국은 민주주의가 이 부패하고 타락을 해가지고 국가에 엄청난 짐이 된다는 것을 알아주셔야 된다. 그 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